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조아름 매니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사실 저희 정우진 이사님께서 저희 사내에서도 발표를 굉장히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세요. 사실 제가 그분 뒤에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능한 제 시간에는 조금 사례와 함께 이론 부분들을 전달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정우진 이사님께서도 아마 아마존닷컴의 많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존이라고 하는 아마존닷컴, 저희 이제 커머스 서비스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우선은 굉장히 큰 글로벌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몇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인 아마존닷컴 서비스가 있고요. 이 외에도 판매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AWS의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셀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닷컴 플랫폼에 판매자분들께서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아마존닷컴 입점을 돕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비즈니스인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IT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글로벌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기업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아마존은 10년간 아마존닷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서버 등 IT 자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아마존닷컴의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당연히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아마존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게 됩니다. 글로벌 이커머스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대규모의 IT 인프라 운영 기술과 데이터 센터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이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매월 100만 이상의 액티브 유저에게 12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정호진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아마존고 사례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네, 보셨던 것처럼 아마존닷컴에서는 지난해 아마존고라고 하는 이제 무인 매장을 미국 시애틀에 오픈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토대로 아마존닷컴의 비즈니스 또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딥러닝 등 최신 기술 이슈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AWS에서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아마존 고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 기술들이 저희가 아마존닷컴만을 위해 특수하게 고안한 기술이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퍼블릭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리테일 혁신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IT 인프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혁신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그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세션에서 아마존닷컴을 사례로 해서 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사례들을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케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란 무엇인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가능케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례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IT 인프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소개해 드릴 때 종종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전기의 비유를 드리곤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직접 전기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발전기를 직접 설치하다 보니 당연히 설치하는 초기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요. 또 발전기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지라도 새로 발전기를 짓거나 또 다른 어떤 발전 설비를 구축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전기 용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댁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무실, 회의실에서도 보이시는 전기를 직접 발전 설비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대부분의 전기 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들도 모두 유틸리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점에 플러그를 꼽으시기만 하면 혹은 수도꼭지를 트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전기나 수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는 IT 리소스도 여러분들께서 전기,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형태로 사용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만큼만 사용을 하시고 저희가 수도세나 전기세를 지불하듯이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는 방식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기존 IT 환경에서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시거나 혹은 사내에 데이터 센터를 구비하시거나 혹은 호스팅 서비스 또는 IDC라는 외부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미리 구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발전 설비를 늘리지 않는 한 더 많은 용량의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자원들을 구비하지 않는 한 더 많은 용량의 IT 인프라를 당장에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시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전기를 꼽아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유연하게 여러분의 IT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시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AWS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방금 전에 제가 상담 부스에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AWS 웹사이트에 오늘 당장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바로 AWS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1, 2분 내에 새로운 서버를 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왜 좋은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었는지 그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6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표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필요한 IT 리소스, 예를 들어 서버 또는 서버를 놓기 위한 공간 등을 미리 구비하시거나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AWS 계정을 만드시고 바로 수분 내에 서버를 생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의 IT 자원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존에 여러분께서 IT 자원에 대해 비용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는 분명히 고정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더 이상 IT 인프라의 비용은 고정 비용이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변 비용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두 번째 이점은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 커머스 웹사이트의 트래픽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제품이 런칭되었거나 월말에 할인 이벤트가 뜨는 경우에 당연히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만큼의 서버 용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보이시는 오른쪽 부분에서 서비스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즉 여러분의 고객들이 여러분의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우리는 월말에 늘 이벤트를 하니까 안정적으로 서버를 이만큼 확보해서 웹사이트나 어플을 운영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늘 그만큼의 트래픽이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즌 동안은 보이시는 자원들을 낭비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서버가 이렇게 트래픽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운영하면서도 성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자원을 이렇게 유연하게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내에서 새로운 웹사이트,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가정하실 때 그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사용자가 접속을 할지, 혹은 어떤 기간에 얼마만큼의 사용자가 몰릴지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어느 순간 얼마나 성장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용량을 예측하고 서버를 구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사전에 실제 발생할 트래픽, 얼마만큼의 고객들이 내 사이트에 방문할지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혹은 준비한 자원을 초과해서 고객 불만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만큼의 서버만 조달하면 되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실 때 빠르고 간단하게 심지어 자동으로도 서버를 늘리실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적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 대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만 사용하시고 마치 수도꼭지를 틀듯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다 쓴 뒤에는 잠궈버리고 또 한 달 동안 사용량을 정산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새는 비용 없이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는 구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의 고객 사례를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가마트라고 하는 고객 사례입니다. 메가마트는 농신그룹의 계열사로 할인점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WS 고객사입니다.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는 AWS를 찾아와 주셨을 당시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고 때문에 추석이나 명절처럼 어떤 고객들이 쇼핑몰 방문이 몰리는 시점에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사고나 혹은 이제 사내 어떤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는 이슈들을 겪고 계셨습니다. 메가마트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해 누적 예상 비용을 계산했을 때 AWS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 환경보다 인프라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 AWS 도입을 통해 온프레미스 대비 45%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설이나 명절처럼 이제 트래픽이 증가하는 시즌에도 고객들에게 문제없이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나투어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의 고민은 2가지였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투어 웹사이트를 통해 콘서트 예매나 혹은 여행 상품 예매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판매 등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를 필요로 했고 또 관광 상품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유저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글로벌 웹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이슈였습니다. 하나투어 또한 AWS를 도입함으로써 고저차가 큰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글로벌 유저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농심 메가마트 사례를 말씀드릴 때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AWS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검토하실 때 단순히 물리 서버와 가상 서버의 비교가 아니라 보이시는 것과 같이 관리와 운영에 투입되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내에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면 전력 비용이라든지 혹은 IDC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상면 비용 또는 라이선스 비용, 향후 증설 비용까지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 고려하시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4번째 장점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더 많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호스팅 서비스를 찾아보거나 혹은 서버를 직접 구입하신다고 하면 구입하고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올리는 데까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기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VM, 즉 가상 서버를 한 대 띄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분이면 띄울 수 있고 수십에서 수천 대에 이르는 서버도 단시간 내에 조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사용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시면 서버를 바로 내려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2가지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때 그것을 바로 즉시 빠르게 실험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설령 그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실험에 따른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서비스를 내려버리시면 그만이니까요. 네, 이렇게 빠르게 실험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AWS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바탕으로 한 더 많은 혁신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덕분에 AWS 클라우드는 기업 고객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 고객분들께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각 산업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많은 고객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부터 국내 이름난 스타트업 고객까지 이들은 모두 실패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해 볼 수 있는 AWS 클라우드 환경이야말로 그들이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5번째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기업에서 가장 귀중한 인력 자원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 혹은 엔지니어분들, 인프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프라 단에서의 유지 관리를 AWS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라던가 스토리지 관리 등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또 시간 소모적인 업무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입하시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핵심적인 부분에서 개선하실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AWS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스타트업 개발자분들께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숙박 공유 스타트업인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창업한 이후 현재 약 3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유명 호텔 체인인 힐튼 체인보다도 더 큰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는 2013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6월 이후 단 1년 만에 사용자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늘어 1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는 AWS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단 5명의 인프라 운영 인력만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냈습니다. 만약 에어비앤비의 IT 인프라가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었다면 5명의 운영 인력만으로 그 수많은 서버 자원을 관리하고 또 고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와중에 그 성장세에 맞춰 서버나 인프라 자원들을 조달하는 일도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6번째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각 지역에 클라우드의 글로벌 인프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국내에서도 손쉽게 전 세계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확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미국, 싱가폴, 유럽 등에 위치한 AWS의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케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왜 많은 클라우드 벤더 가운데서도 AWS를 사용해야 하는지, AWS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회사 자랑을 하면 AWS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발표하는 클라우드 마켓 리서치에서 2017년 기준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AWS는 지난 10년간 클라우드 시장의 선도 업체로서 수많은 고객 사례들을 다뤄왔고 사실상 AWS의 가장 큰 자산이야말로 AWS가 그동안 고객들과 함께 겪어왔던 경험들, 그를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많은 국내 고객분들이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별도의 컨퍼런스 행사가 운영될 만큼 AWS 사용률이 높은 게임사들, 그리고 최근엔 금융권 고객들도 AWS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장표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AWS의 국내 고객사는 여기에 다 담아내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고객 사례는 충분히 AWS에서 우리가 AWS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신 고객사의 이름들만 올려놓고 있고요. 사용 케이스를 살펴보아도 단순한 웹사이트에서부터 모바일 앱, 커머스, 미디어 스트리밍, 빅데이터 분석,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벤더,
에드테크, IoT 혹은 제조 쪽의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ERP 시스템까지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업체보다도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혹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단순히 인프라 단에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프라 단에서의 컴퓨팅이나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서비스, 이메일을 보내주는 서비스라든지 푸시 서비스,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툴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는 클라우드 벤더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이며 현재 120여 개 이상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과 기능이 대부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된 기능과 서비스들이라는 점입니다. AWS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렇게나 많이 매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1,400여 개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들을 출시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3개 혹은 4개의 서비스가 새로 출시되는 마당이라 저와 같은 매니저들도 굉장히 공부를 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서비스들을 AWS의 수많은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직접 고안해서 다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동안 고객 여러분들께서 주신 피드백을 저희가 직접 리스트업을 해서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앞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빠르게 확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WS에서도 글로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18개의 리전, 그리고 54개의 가용 영역, 114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리전이나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 이것들이 다 무슨 개념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AWS에서는 이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한 저희만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WS의 리전은 단순히 번역의 지역 이런 의미가 아니라 AWS가 해당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밀집해져 있는 넓은 물리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 그리고 도쿄 리전, 이렇게 각각의 리전들은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개의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해 있게 됩니다. 이 리전들이 전 세계적으로 18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리전 내에는 다시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AG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가용 영역 또한 리전보다 범위는 작지만 역시 보통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의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서울 리전을 사용하시면서 A라고 하는 가용 영역과 B라고 하는 가용 영역을 서로 같이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A라고 하는 가용 영역과 B라고 하는 가용 영역은 서로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물리적으로 어떤 재해나 화재 사고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전기나 공조시설 같은 것들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한쪽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개의 엣지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CDN 서비스, AWS에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CDN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CDN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캐시 서버들이 위치해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으로 빠르게 여러분의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 하나인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비즈니스를 계획하실 때 AWS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현지 IDC에서 서버를 임대하거나 혹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대비 10%의 비용으로, 다시 말해 즉 90%의 투자 비용을 절감해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멕시코 지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홈쇼핑, 이커머스를 위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지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ERP 시스템이라던가 파트너 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를 AWS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5번째 AWS의 차별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AWS만의 가격 철학입니다. AWS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저희가 2006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월 100만이 넘는 액티브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더 많은 고객들이 AWS를 사용할수록 AWS도 더 많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자원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AWS가 더 많은 IT 자원을 직접 구매할수록 저희의 구매력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게 된 비용 절감의 효과를 AWS는 저희의 이익으로 남겨두지 않고 고객 여러분들께 서비스 비용 인하를 통해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총 64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가상 서버인 EC2 서비스의 경우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약 30% 이상 비용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사용자들은 그냥 AWS를 사용하고만 계셔도 자동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WS는 그 역사만큼 가장 넓고 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AWS 파트너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를 도입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혹은 직접 AWS를 도입할 때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싶으신 경우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자문, 컨설팅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구축 서비스들, 이후에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컨설팅 파트너들이 있고요. 또 AWS 상에서 SAP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 파트너들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AWS 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플랫폼은 아마존 웹 서비스 내의 소프트웨어계 아마존.co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여러분이 AWS 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 있고 그것들을 직접 구매하셔서 AWS 상에서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국내에도 AWS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컨설팅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 파트너들을 통해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AWS를 도입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또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별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 한 장만 보고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WS의 축적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깊이, 그리고 빠른 혁신 속도, 풍부한 글로벌 인프라와 가격 철학, 그리고 파트너 생태계까지 AWS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고로 AWS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 보안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질문을 주시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여러분의 귀중품이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또 은행에 있는 사설 금고에 보관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은행에서 철저하게 보안해서 지켜주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AW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WS는 무엇보다도 보안을 가장 최우선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미국 군사 조직과 정보기관들에서도 이미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안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였다면 요즘에는 분명히 보안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의 이런 보안 수준은 이미 객관적인 지표로도 인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보고 계신 다양한 보안 관련 인증들은 모두 AWS가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인증들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여기 장표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KISMS 인증을 글로벌 벤더 최초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AWS는 시장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와 표준에 대한 인증들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규나 규제에서 오는 다양한 보안에 대한 요구들이 AWS의 보안 통제 기능을 통해서 이미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고객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해당 나라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나 법규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마존닷컴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마존의 유명한 상품 추천 기능입니다. 아마존은 매 순간 쌓이고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AWS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해 높은 적중률의 상품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이 상품 추천 기능을 통해 최대 35%의 판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물류센터를 혁신하는 데도 아마존 웹서비스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Meet Amazon's newest holiday workers, the Kiva robots. At this fulfillment center in Tracy, California, more than 3,000 of them cruise the warehouse floor, helping employees fill millions of orders. The little orange robot goes out and picks the right pot of inventory and brings it back just at the right time for the person to pick the item out to go in that customer's shipment. Before the Kiva robots, the workers used to walk the warehouse aisles picking up the items. But now they stay on these platforms, and the robots bring the shelves and the items directly to them. The 320-pound robots can lift up to 750 pounds. They have motion sensors to detect objects in their way and can travel between 3 and 4 miles per hour. Amazon says the robot's small footprint allows it to squeeze in 50% more inventory into this warehouse, which is the size of 59 football fields. They've also improved efficiency by 20%, so it only takes 15 minutes to fill some orders instead of 90. On Cyber Monday last year, Amazon customers ordered 426 items every second. Amazon expects that number to be bigger this Cyber Monday. The process at an Amazon fulfillment center starts when products arrive by the truckload. The items are sent up to one of the 4 floors where Kiva robots operate. In this new generation fulfillment center, we have associates who are taking products off the carts and putting them onto the shelves that are moved by our Kiva robots. A worker finds a space to stock the item on one of the moving shelves. It doesn't matter if there are paper towels next to board games, just as long as the robots know where to find it among the 21 million items. Then the robots wait to retrieve the item when someone places an order. From there, items are hand-picked and whisked away on miles of conveyor belts to be sorted, packed, and shipped. There's even a robot that folds the shipping boxes. While some may worry about robots taking jobs away from humans, Amazon insists that is not their intention. You're going to see there's 4,000 people working in this building, even with all the automation that's in place here. That's because our focus on automation is about helping people do their jobs, not replacing people. So far, 10 of the 50 Amazon fulfillment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have integrated the Kiva robots. In Tracy, California, I'm Kara Suboy, CNET.com for CBS News. 네, 영상을 통해서 이제 키바 로봇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키바 로봇이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바로 AWS의 머신러닝 기법들이 활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화면에서 상품들이 배열되어 있는 방식에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대답을 해보면 아까 잠깐 자막에도 나왔지만 타월 옆에 게임기가 있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섹션별로 예를 들어 식료품이면 식료품, 책이면 책 이렇게 품목이나 상품 카테고리 단위로 재고를 보관하지 않고 케첩 옆에 책이 있기도 하고 아까 보시면 식기 옆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에코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고들을 품목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5권의 책을 한 섹션에 보관한다면 5권의 책을 쌓고 난 뒤 남은 공간들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으로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간들에 다른 품목들을 채워 넣는다면 더 적은 공간에 더 많은 물건들을 보관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케찹과 머스타드 소스를 같이 놓았을 때는 주문을 처리하는 이제 직원들이 머스타드 소스와 케찹 소스의 색깔은 당연히 다르지만 용기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송 오류가 될 수 있는, 잘못 담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케찹과 책이 같은 섹션에 있다면 머스타드와 케찹을 혼동할 수는 있어도 케찹과 책을 혼동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지겠죠.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품을 배열했을 때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이 부분을 또 아마존닷컴에서는 AWS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이미지 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그때 변화하는 시점에 재고를 이미지로 남겨놓고 그 이미지들을 분석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국내에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의 사례들과 함께 아마존닷컴과 같은 큰 기업들의 사례들을 위주로 다루어 드렸는데요. 비단 엔터프라이즈급의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AWS에서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AWS를 기반으로 혁신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역시 기존의 IT 베이스의 인더스트리에서부터 제조나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혁신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AWS의 서비스를 레고 블럭에 비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레고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AWS의 서비스가 가지는 특징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WS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폭넓은 서비스와 많은 기능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WS가 직접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모두 혁신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재료들, IT 리소스들, 이 빌딩 블록들을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잘 조립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를 혁신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쯤 되면 AWS를 한 번쯤 써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WS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시는데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프리티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제 안내 자료에 이 프리티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링크들을 저희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AWS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AWS의 상세 서비스에 대한 혹은 미디어면 미디어, 커머스면 커머스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한 세션들도 무료로 공개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도 레벨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가 매달 이번 달에만도 제가 참석한 세미나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세미나 컨퍼런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온라인상에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들도 있고요. 발표
발표할 때 사용했던 PPT, 슬라이드들도 모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필요하시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AWS에 대해서 다소 이론적인 설명들을 많이 들려드린 시간이었는데요. 지루하셨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